김제 만경강과 정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적극 행정을 위한 포상과 면책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7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 노조는 경찰에 민원인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전북 지역 이슈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와 전주 항공대대 소음이 꼽혔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도민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8명, 익산 4명, 전주 1명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다며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달 중순 김제 만경강과 정읍 동진강 부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렇지만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는 7일 동안 유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와 출입 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성석회를 바르는 등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7기 중반을 넘어선 부안군이 꼽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자발적인 행정인데요. 그렇지만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이나 면책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문화의 체질을 개선했다고 자평합니다. 제가 자율행정을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도 적극행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치니까 자발행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바꿨고요. 그러나 부안군이 심혈을 기울이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정부에다가 비례도 작업 요청을 주었어요. 열심히 뭔가 보이면서 그걸 해가지고 성의를 보여야지. 군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 감사에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포상 규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행정소송에 휘말릴 경우도 있더라. 그럴 경우는 과연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나 주어진 파격 승진은 기회와 면책권과 부여하는 등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올 초 제정한 부안군은 지난 8월부터 공무원 면책이나 경고와 같은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를 두고도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소극 행정이 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적극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계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나 정책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정읍시청 출입구에서 70대 민원인 A씨가 팀장급 공무원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렸습니다. 정읍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내년도 사업량 배정에 불만을 품고 시장과 면담 직후 추가 설명을 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폭행 민원인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중국인 부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검사를 사칭하며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 등 동남아로 수십억 원을 송금한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중국인 부부의 전체 환전 금액 가운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이 0.3%에 불과하고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기 방조는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받은 뒤 무등록 환전소를 거쳐 중국에 전달하고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62억 원을 동남아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20만 원을 빼앗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동아리, 학생회 등의 활동을커녕 학우들 얼굴조차 서로 모르고 한 학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20학번 새내기들의 허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석대 김은세 학생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등학생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3 수험생 당시 대학에 입학하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으로 버텼지만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1학년 과대표를 맡고 있다는 김은세 학생은 학우들과 메신저로 소통하다 보니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광대 원준재 학생은 주변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입학해 누구보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절망감을 맛봤습니다. 원준재 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 누나가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부하는 모습, 또 대학로에서 동아리 뒤풀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 등을 보며 부러움을 느껴왔지만 코로나19로 개강 이후 집안에 머물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제대로 된 대학 문화를 즐겨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 이창주 학생은 학우들과 교류가 없었던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며 회의감마저 든다고 했습니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학우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대학 생활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해 종식되더라도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교 20학번 새내기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익산과 전주, 군산과 남원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도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에 적용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모든 지역에 확대했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분수령을 25일 수요일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확산세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25일 오전 8시 기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7명으로 일주일 사이 7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민원 관련 다음 키워드는 비행장입니다. 전주시의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 발표에 김제시와 익산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이전에도 백구면 인근으로 전주시가 추진한 항공대대 이전을 경험한 상황. 전주시는
과거 항공대대 이전 시 송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동반 이전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익산 김제 시민을 기만하는 양심불량행위로 항공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운행을 하는 헬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제 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주시의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방식과 항공대대 이전 뒤 군용 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대위는 11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국방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였습니다. 김제 시티투어버스 운행 코스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포함됩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시티투어 운행 코스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탁 트인 새만금 경관을 보다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요.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을 계기로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카드형 남원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용 스마트폰 앱과 지역 농협 방문을 통해 남원사랑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남원사랑 카드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남원사랑 상품권이 카드식으로 발급이 되면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남원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창업 활동을 도와줄 공간이 정읍시에 마련됐습니다. 정읍에 들어선 청년 창업 챌린지 숍은 청년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공동 장비를 갖추고 기본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정읍시는 챌린지 숍 입주 기업 모집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건강 장수를 테마로 한 대표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순창군은 대학 교수, 전문가 등과 협업해 청국장을 활용한 음식과 약선 음식, 힐링 음식, 디저트 등 4개 분야 44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음식은 순창 지역 7개 음식점에 보급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 한낮 기온 12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 보이며 구름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 4도, 한낮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 임실 1도, 남원 2도, 그 밖의 지역은 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들어 구름 많거나 흐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함께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수분 섭취와 외출 뒤에는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고리로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를 통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 있는 연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